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사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잘 버텨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발 충격도 우리 국내 증시는 잘 비껴왔고 거기에다가 CPI 결과도 잘 받아들였는데 웬걸 루머 한개가 나오면서 오후장 변동성이 상당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 끝에 양대 지수는 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을지 먼저 거래대금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역시나 IT 투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의 상승,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2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의 흐름은 이와는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 전날 밤 HBM 키워드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탄력도 가 더욱더 높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에는 1.2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장 가장 많이 매도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수페타시스로도 강한 매도세, 여기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5.33% 빠지면서 3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급등의 영향으로 하이닉스로의 기대감이 실렸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SDI가 어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었는데 결국에 어제 2차 전지 쪽으로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으로는 탄력이 다소 위축이 되면서 삼성 SDI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5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이 거래일 조정 이후에 2.9%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조 양상이 나타나 있는데 화면에는 두 가지의 종목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HLB 그룹주 어제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루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시 20분 경쯤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 이후에 결국에 이유를 찾아보니까 루머 때문이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HLB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 자체에도 영향을 끼쳤고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인 투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만큼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가는 46.75% 오르면서 29,3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더블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에 한번 상장을 했다가 2016년에 상장 폐지가 된 경험이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기대를 많이 갖고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8년 동안의 기다림이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상헬스케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여타의 신규 상장 종목들처럼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자람테크놀로지는 최근에 2연상을 갔다가 어제 3연상에 도전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난 이후에 어제는 유료목픽 테마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람테크놀로지 결국에 상승분 대다수를 반납을 했고 2.61%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빠질 때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었는데요. 알테오젠은 당시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88% 상승하며 20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가가 2.9% 상승하며 24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15거래일째 지속적인 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현대차의 완성차 판매 호조와 함께 글로벌 생산 기지의 가동률 또한 올라가면서 국내 및 북미, 유럽 등의 주요 법인의 평균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적자 법인이었던 인도네시아 공장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2022년에 300억 원이 넘는 단기 순손실에서 작년에는 8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도 박차를 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 상승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는 HLB 그룹주 중에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로만 본다면 HLB 생명과학이 16.44%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HLB 그룹주는 어제 전반적으로 1시 20분경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탄력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상승한 종목들 역시 탄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고래에서는 일제히 HLB 그룹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HLB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악성 루머가 돌았죠. FDA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불분명한 출처의 루머와 함께 어제는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회사 측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의 많은 부분을 만회해주면서 3%의 낙폭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BL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지오릿 에너지, SBS, 엔투텍, KNR 시스템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오릿 에너지와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BL부터 상한가 이유 체크를 해보시죠. 네, BL은 최대 주주를 변경을 수반으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 그 대상자는 모아 데이터라는 점이라서 좀 투심이 좀 몰렸었는데요. 사실 이 뉴스는 3월 12일에 오후쯤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20% 큰 악재가 없이도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9.95% 상승하면서 2,37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방송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표적으로 SBS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75% 상승하면서 26,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유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방송 소유의 제한 기준을 낮추고 제어가 기준을 폐지하는 등 방송 규제 개선과 함께 10조 원 규모의 컨텐츠 미디어 펀드 조성 등 세액 공제율 확대 등의 발표를 하면서 수혜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SBS는 보시는 것처럼 6% 넘게 상승했고요. IMBC나 YTN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KNR 시스템도 함께 짚어보시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이상 상승하면서 24,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3월 7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한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오상헬스케어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지만 여태 신규 상장 종목들처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가를 형성했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면서 3.9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한가를 다시 한번 시도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내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실망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3%대 넘게 빠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SM코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SM코어는 어제 SK온과 현대차의 80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SK그룹주의 계열사로 분류되고 있는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실적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장마감 이후에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는 어닝 쇼크를 전달하면서 3.16% 하락하며 27,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끝으로 특징주도 짚어보시죠. 네, 지오리 에너지는 9.85%의 상한가로 3,34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엔투텍은 5.84% 상승하면서 816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관계사와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시연을 통해서 리튬 회수율 95%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투심이 몰렸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한 흡착제를 이용하면 초저농도 그리고 고농도 모두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리튬 폐수로부터 수천 톤의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을 받았고 경제력까지 입증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두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장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였는데요. 개별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될지 개별적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만 강보합권 수준으로 39,000선 넘어서면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전기차 섹터 함께 보시죠. 네, 테슬라가 간밤에 4%가량의 급락세로 1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웰스파고 측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거의 역풍이 거세진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도 이전에 200달러 선을 봤었는데 125달러 선까지 거의 반토막가량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종가 대비했을 때도 30%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웰스파고 측에서 이유를 든 것은 가격이나 효과가 그대로 판매량에 지금 전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판매 물량이 내년부터 굉장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격도 인하하게 되면서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 역시나 함께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개월 동안 핵심 시장인 중국뿐 아니라 실제 EU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약해졌고 미국 시장에서도 2분기부터는 이 성장세, 판매량이 둔화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웰스파고 측의 의견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흔들렸고 그 외에도 루시드라든지 리비안까지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모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 5%가량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루시드의 경우에도 4%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는 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 오늘장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업체들 TCC 스틸이라든지 코프로 BM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 또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어서 흔들릴 때는 상당 부분 큰 폭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오늘장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4%가량 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잡혔습니다.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칩스법과 관련해서 인텔이 때 아닌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이 국방부가 인텔을 상대로 25억 달러, 그러니까 3조 2,8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상무부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계획을 폐기했고요. 이후에 의회에서 상무부의 칩스법 내 다른 자금을 통해서 이 잔액을 채울 것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돌연적으로 계획을 취소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경쟁사인 글로벌 파운드리스 측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인텔이 국방부 지원 외에도 1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지원금을 칩스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이를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칩 생산을 두고 인텔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텔이 그동안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소멸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 자체를 보시더라도 국방부 쪽에서 지원하는 물량 저조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더욱더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쪽에 이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들과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삼성전자 역시나 이 미국에서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이 관련해서도 어제장 멘트가 좀 있기도 했었죠. 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정부 관계자의 멘트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인텔이 다시 한번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시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이 종목 어제 12%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US 스틸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영향이 또 대선과 관련돼서 엮이면서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 입장을 담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핵심 지지층이 노동계 반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방미하기 전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번에 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전미 철강 노조가 US 스틸 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매각을 추진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백악관을 압박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대선의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심을 조금 더 끌어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US 스틸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틱톡 금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이런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조 바이든과 관련된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테마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죠. 바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정치 테마 종목으로서 최근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묶어왔습니다.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어제 배우 이정재 씨와 관련해서 상한가를 터치하게 되면서 19,4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관련해서는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도 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화천기계 역시나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